처음 프리랜서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얼마에 팔지? 이게 진짜 고민이 돼요. 예를 들어 제가 글쓰기를 할 수 있고 글쓰기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강의는 다 만들었는데 대체 이걸 얼마에 팔면 사람들이 사줄까?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제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제가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비슷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의 단가를 다 확인해요. 예를 들어 이거는 상품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세상에 있는 상품이랑 비슷한 걸 만들었고 그거를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 상품이 얼마에 팔리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확인을 하면 아마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 정도라고 최저가가 나오고 최고가가 나올 거예요.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이 이 안쪽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수가 있어요. 볼펜 한 자루를 살 때에도 보통 500원에서 3,000원이다 라고 하면 가장 많은 비율은 거의 1,000원에서 2,000원 정도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 평균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. 그러면 나도 이 정도 금액대 안에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왜냐면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최고가가 현재 3,000원이고 3,000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갑자기 5,000원으로 내놓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 제품이 좋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5,000원 주고 사지는 않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얼마 정도를 지급하려고 하나라는 거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. 그러려면 아무래도 경쟁사 파악을 조금 하셔야겠죠. 동일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에 판매하는지 홈페이지라던가 혹은 전화나 문의를 통해서 가격대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. 그렇게 알아보시고 난 뒤에는 내가 최저가 전략을 쓸 건지 고가 전략을 쓸 건지 어떤 식으로 나의 상품을 판매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 나는 최저가로 무조건 많이 팔 거야 하시는 분들은 500원 미만으로 팔아야겠죠. 500원이 최저가니까. 나는 최고가 전략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3,000원 이상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최저가, 최고가로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만들어낸 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. 아직 시장에 내놓기 전이기 때문에.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평균가 정도에 한번 내놓아 보시고 이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피드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 피드백에 따라서 이 상품 정도는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을 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는구나, 싸다고 생각하는구나, 아니면 지불할 만한 하다고 생각하는구나,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시면 좋고요.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블로그 대행해 주는 거 있죠. 그러니까 사업주의 블로그에 글을 써주고 블로그를 한 달 동안 관리해주는 비용들이 업체에서 50만 원부터 200만 원, 그 이상도 있겠죠.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금액대로 형성되어 있어요. 저는 지금 그 일을 하진 않지만 전에 받았을 때 최소 150만 원 이상씩을 매달 받았습니다. 제가 그렇게 가격 책정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150만 원 이하를 받았을 때 제가 글을 쓰거나 그 블로그를 관리할 때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일을 하면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단가를 불렀고 실제로 그 가격을 듣고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흔쾌히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든 내가 내놓았을 때 그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면 적정하다 혹은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평균가 정도를 내놓아 보시고 그 이후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가격을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사실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강의 같은 게 아마 가격 책정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. 제가 들은 또 하나의 가격 책정 방법은 조금 신기한 방법이었어요. 어떤 거냐면 1년 동안 내가 벌어야 하는 금액을 책정하고 그 금액을 월로 나누어요. 그럼 12개월이겠죠.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주로 나누어요. 나누기 4겠죠.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짜로 나누어요. 그리고 그 날짜 중에 하루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누어요. 그렇게 해서 시간당 단가를 정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. 조금 쉽게 풀어보면 뭐냐면 예를 들어 저는 1년에 1,2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되죠? 네, 100만 원을 벌어야 1,200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.
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려면 일주일에 얼마를 벌어야 되죠? 25만 원을 벌어야겠죠. 25만 원을 벌려면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 라고 했을 때 하루에 5만 원을 벌어야겠죠. 내가 하루에 5시간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간당 10,000원은 벌어야 내가 원하는 금액을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시간당 단가를 책정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. 보통 컨설팅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시고,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 1,000만 원짜리 강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, 그런 분들은 다른 일을 했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본인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시간당 단가를 그런 방식으로 정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 대중적인 시장 가격을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고요. 그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예요. 아, 이 가격으로는 내가 더 이상 일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을 조금 올리는 편입니다. 자, 그런데 가격 책정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. 특히 초보 프리랜서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졌어요. 디자이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디자인 하나 해주는데 얼마라고 생각하지만, 사실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. 혹은 그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사실은 그런 시간이라던가 노력 혹은 나의 노동력 시간 같은 것들을 다 단가 안에 포함을 시켜 두셔야 나중에 일을 할 때 억울하지가 않아요. 근데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것들 다 빼고 엄청 저렴하게 해요. 그리고 나중에 되게 억울해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내가 포트폴리오가 없다라고 하면 아예 마음을 싹 비우시고 조금 저렴하게 진행을 해보시고요. 그게 아니고 나는 준비가 다 됐다, 바로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장 평균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비용에 맞게 가격을 조금 책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사실 이거는 서비스마다 굉장히 다르고 각각 개인이 얼마나 브랜딩이 되었고 내가 하는 일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비용 책정 부분은 굉장히 달라지기는 하지만, 처음에 저는 이 비용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고요. 더 좋은 방식으로 가격 책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. 오른쪽 끝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